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ETF가 뭘까에서 시작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사실이 과연 좋은 투자라는 뜻일까까지 차분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큰 방향부터 잡고 가면 시총이 큰 ETF는 대체로 매매가 편하고 오래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서 실수할 확률을 줄여주는 신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바로 수익률이 더 좋다는 보장은 아니고요. 특히 금리형 파킹 ETF나 특정 테마 ETF는 사람들이 좋아서라기보다 잠깐 대기하거나 유행에 올라탄 결과로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다수가 선택한 이유를 내 목적과 기간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흐름만 제대로 잡아도 남들이 많이 사니까 나도라는 불안한 매수에서 벗어나서 내가 왜 이걸 사는지가 설명되는 투자로 바뀝니다. 이런 주제가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시가총액이 큰 ETF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부터 정리해 볼게요. ETF 시가총액은 간단히 말해 가격과 상장된 좌수의 곱이고, 그래서 몸집이 커지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가격이 오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들어오면서 설정이 늘어나 좌수가 늘어나는 길입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어느새 이 ETF가 1등인의 같은 장면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시총 1위라는 결과는 그 상품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 시기에 시장이 무엇을 원했는지, 사람들이 어떤 불안을 피하고 어떤 편의를 선택했는지까지 같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요즘 ETF가 더 빨리 커지는 데에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투자라고 하면 펀드, 적금, 예금 혹은 몇 개 종목을 직접 사는 방식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증권 앱에서 클릭 몇 번이면 시장 전체를 사고 업종을 사고 심지어 단기금리까지도 살 수 있게 되면서 투자 수단이 일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퇴직연금 같은 계좌에서 ETF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흐름도 한몫을 하고요. 이런 돈은 한번 들어오면 오래 머무르는 돈이 될 가능성이 커서 결국 대표지수 같은 표준 ETF에 먼저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총 상위에는 늘 시장 전체를 담는 코어와 현금을 대신하는 파킹이 같이 올라오는 그림이 자주 만들어집니다. 또 ETF는 설정과 환매가 비교적 유연한 구조라서 수요가 생기면 시장 조성자와 운용 시스템을 통해 좌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또 더 많은 사람이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프레드가 줄고 괴리율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규모가 커질수록 거래 경험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총이 큰 ETF는 단순히 인기 상품이라기보다 시장이 그 ETF를 더 매끄럽게 굴러가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거래 경험이 좋다는 것과 그 자산이 내 목표에 맞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 2026년 1월 초 기준으로 시총 상위권에 미국 대표지수 ETF, 국내 대표지수 ETF, 그리고 CD금리 같은 단기금리형 ETF가 나란히 올라와 있었던 흐름을 보면 시장의 심리가 아주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대표지수 ETF가 커진 건 국내 계좌에서 원화로 미국 대형주 500개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다는 접근성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으로 투자자, 시선과 자금이 꾸준히 이동하면서 나는 복잡하게 고르기 싫다, 그냥 미국 시장 전체를 사겠다는 선택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이라는 변수도 얹히죠. 원화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달러가 오를 때 체감 수익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서 같은 미국 지수라도 어떤 시기에는 더 강하게 자금이 몰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국내 대표지수 ETF가 큰 건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입장에서도 코스피 200이라는 표준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지든 현물 대체든 단기 운용이든 기관은 늘 표준 상품을 찾고, 표준 상품은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거래가 활발하면 또 더 표준이 됩니다. 이게 규모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국내 대표지수 ETF의 큰 시총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기보다 시장 시스템이 필요로 한다에 더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단기금리형, 흔히 파킹이라고 부르는 ETF들이 아주 빠르게 커지는 구간입니다. 이건 이 ETF가 장기적으로 최고의 투자야라는 찬양이라기보다 지금은 주식이 불안하고 그렇다고 현금을 그냥 두긴 아깝다라는 현실적인 대기 수요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큰 금리형 ETF는 인기 투표에 가깝기보다는 주차장 규모에 가까워요. 주차장이 크다고 그게 가장 멋진 자동차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 주차장이 넓으면 들어가고 나오기 편하고 이용자가 많아서 관리가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럼 다수가 선택한 ETF를 집단지성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집단지성은 좋은 상품을 고르는 지혜라기보다 실수를 줄이는 쪽으로 시장이 굴러가는 힘에 더 가깝습니다. 시총이 큰 ETF는
대체로 스프레드가 좁고 계리율이 안정적인 편이라 매매 비용에서 유리해질 확률이 높고 운용사도 규모가 큰 상품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서 운영 안정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집단지성이 작동합니다. 다만 집단지성이 항상 수익률 방향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수익률을 쫓다가도 어떤 시기에는 불안을 피하려고 몰리고 어떤 시기에는 유행을 따라 몰리고 어떤 시기에는 기관의 필요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산 ETF는 좋은 시작점일 수는 있어도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총 상위를 최종 정답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과한 후보군 정도로만 쓰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실전적으로 시총 상위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제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저는 ETF를 볼 때 항상 먼저 제 질문을 바꿉니다. ETF가 좋은가가 아니라 ETF가 내 목적에 맞는가로요. 장기 코어라면 결국 시장 수익을 꾸준히 따라가고 비용이 낮고 추적이 깔끔한지가 핵심입니다. 파킹이라면 가격 변동이 작고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과세 구조나 분배 구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가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현금 흐름이 목적이라면 분배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배당인지 옵션 프리미엄인지, 그리고 총수익 관점에서 내가 포기하는 상승 여지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같이 봐야 하고요. 같은 시총 상위라도 이 목적이 다르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총 상위 ETF를 볼 때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커졌다는 건 이미 많은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테마형은 자금 유입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가격이 오르면 시총이 더 커지고 시총이 커지면 또 사람들이 안전해 보인다고 들어오는 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환은 언제든 반대로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총이라는 숫자를 볼 때는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자금의 성격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장기 자금이 쌓인 건지, 단기 대기 자금이 잠깐 모인 건지, 기관의 목적성 자금이 만든 착시인지 이걸 분해해서 보셔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비용도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보수가 낮은 건 아니고 합성 구조인지, 환해지 여부는 어떤지, 추적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복잡하게 ETF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리듬에 맞춰서 투자 습관을 고르는 겁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딱 맞게 잠가두세요. 예를 들면 월급 들어온 다음 날,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을 정해서 대표지수 ETF나 내가 선택한 코어 ETF를 자동으로 사는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한번 내가 왜 이걸 샀는지, 목적이 바뀌었는지, 너무 과열된 테마에 휩쓸리고 있지는 않은지, 파킹 자금이 어느새 장기 자금으로 둔갑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점검만 해주셔도요. 다수가 선택한 ETF를 따라가는 불안이 아니라 다수가 선택한 이유를 내 계획에 맞게 활용하는 안정으로 바뀝니다. 투자에서 제일 큰 리스크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흔들리는 행동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